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시장 오늘 좋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참 대외적 변수 요인들과 시장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루머까지 돌면서 시장의 낙폭을 더 확대시켰던 모습인데요. 5장까지.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5장 거의 종가를 이제 저가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이래 되면 다음 주가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음 주 전망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금요일 시장이 1%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1.34% 정도 하락 마무리가 됐는데요. 26.68포인트 정도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2000포인트를 항상 저항대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20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등락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라갈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내려갈 자리에서 내려가지 못한다라면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도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사거리나 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IT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분들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이 돌입을 해 있죠. 근데 기대치만큼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1위부터 15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올라간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다음 주에 대한 전략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950선과 60선 자리 때는 각각 61선과 241선이 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1950선 정도에서는 나름대로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크게 두려워하거나 그럴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조정이 좀 왔을 때 그때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거래 대금이 좀 작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 만큼 종목 압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조금 밀렸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흐름하고 다음 주 전략까지 좀 제시를 해주시죠. 예, 바로 이제 뭐 금리 인상 루머, 그 다음에 대북 리스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밀려 내려왔는데요. 정재현 멘토님, 금리 인상이 과연 이게 그냥 단순 루머일까요? 아니면 진짜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루머입니다. 예, 뭐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단순 루머이고, 이 루머가 돌면서 시장에서 대북 리스크도 결국은 외인들한테는 별로 좋지 못한 투자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대량 선물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코스피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그와 더불어 동반 하락을 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추세선상으로 보면 결국은 건전한 조정에서 좀 지나친 조정, 즉 과도한 조정입니다. 이 과도한 조정 이걸 잠깐 좀 살펴보고 가겠는데요. 코스피에서 지금 굉장히 낙폭을 조금 이번 주에 보면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진폭은 굉장히 큰데 거래량적인 측면 보면 크게 크지는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도 보시게 되면 오늘의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폭이 큰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적인 측면은 없다는 거 그죠?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다시 코스닥 쪽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큰데도 진폭 자체는 큰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자체는 크게 늘지 못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비정상적인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구간은 빠르게 제가 회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빠른 회귀가 아마 다음 주쯤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종목 집중 전략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주식 비중을 늘리셔야 될 시기입니다. 과도한 조정 구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상담 먼저 하시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교체, 요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꼭 좀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상담을 하시기 위해서는 전화번호 필요하겠죠.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전화, 문자 응모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이 한 통 왔어요, 그죠? 예, 대학생으로 보이는 분에 대한 분이 보내셨는데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사연이 왔습니다. 휴대폰 뒷번호가 5240님입니다. 음악은 이렇게 썩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닌데요. 자,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원래 관광학을 전공했는데 뒤늦게 주식의 매력을 느끼고 증권사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는 세계 경제, 정치에 대해 잘 몰랐는데 주식을 하면서 두루두루 다방면으로 알게 되고 게다가 수익까지 보게 되면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요즘에는 증권방송도 많이 보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책을 사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무제표는 도통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병군 정재훈 멘토님, 기업 재무제표 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예, 요새 대학생들 참 빠릅니다, 그죠? 저희 대학교 때는 아예 주식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었는데, 자, 재무제표 보는 법 알려달라고 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재무제표를 보기 위해서는 그 서점에 책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요,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 두루두루 좀 섭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만 좋다고 해가지고 종목을 좀 살 수는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봤을 때 차트가 망가져 있는 상황들에서 주식을 들어가는 것도 일단 무리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만 지금 현재 상황에 놓고 봤을 때 참고를 해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매출과 실적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그 부분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HTS 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 HTS 기능이 좀 상당히 좋아가지고 동영상 강좌도 있습니다. HTS 안에 그 부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도 뭐 굳이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한다.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는 건데요. 재무제표, 현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주가의 향방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이 6개월 뒤, 즉 6개월 후의 가치를 선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재무제표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6개월 뒤에 실망감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시장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주가는 또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세계 경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무제표, 기본적 분석이 되죠. 기술적 분석, 차트, 그 다음에 모멘텀, 그 다음에 그런 모든 트렌드, 이런 것들 모두가 체크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에는 100% 정답이 없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모두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과 학문 중에 가장 그 사회학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학문이 법학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법학 전공을 했습니다만 법학보다 더 복잡하고 다단한 학문이 뭐냐면 바로 이 경제학 쪽인 것 같습니다. 주식 쪽은 특히 이 모든 것을 망라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모든 것은 그냥 참고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이거 계속 하고 있죠. 정준 멘토님 안내 좀 해주시죠. 예, 참 못 따라 하시네요. 그죠? 예, 네. 예. 자,
지금 이 1개월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 이 방법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좀 받고 있는데요.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을 이용한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컨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큐 여보세요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시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채택이 되신 분들은 조금 전에 사연 읽어드렸죠. 1개월 멘토링 이용권을 드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벤트가 또 있죠? 예, 저희 이벤트, 대박 이벤트 두 번째죠. 저희 재밌는, 오답, 정답을, 대안주에 대한 재밌는 오답,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매일 추첨을 통해서 기법 CD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법 CD는 일괄적으로 배송이 되고요. 정재훈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 예병군 멘토의 예각 기법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응모해 주십시오. 저희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쭉!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만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대안주들은 대체적으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대안주는 결국은 다 올랐다가 조금 이제 시장과 함께 좀 같이 밀려 내려왔는데 그래도 견조한 수익률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고 AS 해주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AS는 뭐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제시해 드릴 때 여러분들 저희가 공개 방송 통해서 계속 대안주에 대한 전략도 말씀드렸고 차익 실현 가격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점 여러분들께서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고 나면 공개 방송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자, 오늘 대안주 있겠죠. 그 대안주에 대한 힌트죠.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 기업은요. 거래소 섹터고요. 중소형주의 중형주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입니다. VIP 렌트카 설립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예, 자,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세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43,300원에 비중 10%,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마도 이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좀 상담을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우선 보게 되면 이 녹십자세를 보게 되면 과거에 어떤 기업이었었냐면 기업 개요를 딱 눌러보면 이노셀이었었습니다. 이노셀이 이제 녹십자가 이노셀을 좀 인수를 했었죠.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실적이 일단 나오지를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꿈을 먹고 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녹십자와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 이 부분들이 날 수 있느냐입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단기에 19,000원에서 44,000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43,300원짜리 때 일단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약 한 15% 가까이 손실 중이시란 말이죠. 아마도 주가가 조금 더 밀려 내려올 가망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크게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3만원 부분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이유는 이 갭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리대까지 메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 주 자리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 이제 34,000원권역 요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4만 원은 제시를 해드릴 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한 3만 8천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밀려내렸었죠. 그 부분들이 약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3만 4천 원짜리대 리스크 관리짜리대 좀 잡으시고요. 반등에 대한 목표치는 약 한 3만 8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문자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5992님, 오늘은 주식 걱정하랴, 세월호 걱정하랴, 머리가 빠개지네요. 울적,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예, 세월호, 아직도 아픈 가슴입니다. 그죠? 아픈 가슴인데, 아직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4252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분, 정말 끊임없이 정답을, 제일 먼저 보내주시는데, 늘 정답이 아닌 땡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끈끈한 정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4252님. 꼭 좀 강연에 한번 오셔서 인사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코프라인데요. 1,500원에 비중 30% 4218님 남겨주셨네요. 자, 지금 코프라 같은 경우에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가구라든가 자동차 이런 전방위 산업 쪽으로 굉장히 산업 영역을 좀 넓혀 나가고 있고 이 가구 쪽에서 어떤 매출이 지금 실적들이 밸류에이션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있고 난 다음에 횡보가 나왔죠. 그죠? 횡보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위쪽으로 틀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은 추세를 살려나가면 고수익 구간, 즉 여기까지는 일단 저항대 보이는 데까지는 들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저항대 보이는 곳이 11,800원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13,100원대인데요. 자, 여기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고요. 끌고 가는데, 자, 요 첫 번째 저항대 구간인 11,800원이 오면, 자, 11,200원을 익절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대 구간인 13,100원까지 올라오면 첫 번째 저항대 구간인 11,800원을 익절가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손절가를 높여서 이익 실현가를 만들어가는 전략입니다. 코프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전략들을 세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치를 매수하셨어요. 4,9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하치가 지금 현재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박상마카 투매슈에서도 탄력 둔화가 좀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 매도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못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탄력이 다소 좀 떨어질 것이다. 즉 시간이 당분간 좀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매도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선 지금 최근에 형성됐던 저점 자리대가 이탈되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결국엔 4,500원 부근부터 한 5,100원 요 사이에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거, 후드 렌탈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올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소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선 4,500원짜리 때만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4,500원보다는 한 61선 정도죠. 한 4,300원, 4,200원 요 자리대까지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틀로 보게 되면 4,300원에서 5,100원 이 자리대 큰 박스권역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 가격은 한 4,8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자리대, 즉 4,300원이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도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5,100원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저는 한 7,000원 정도 때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JYP 엔터인데요. 자, 5,980원에 비중 30%라고 말씀 남겨주셨네요. 7714님. 자, JYP 엔터. 조영필 엔터 아니죠. 예, 박진영 엔터입니다. 자, 일단은 5,900원대 자리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엔터주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자, 이 5,900원 자리대가 어떤 자리대인지, 자, 여기 우리가 한번 꺼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바로 6,200원대가 바로 강한 저항대죠. 늘 여기를 위로 뚫고 올라오는 듯 보이나 결국은 다시 한번 밀리는 자리대입니다. 그죠? 또 밀렸고, 또 밀렸고, 또 밀렸고, 자, 여기마저도 또 밀렸고, 이번에도 또 밀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강한 저항대로 보이면 그 부근, 즉, 박스권에서 윗부분에, 가 있으면 결국은,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가격대에는 특히, 5,900원대 매수 자체가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거야 라는 예측에 의한 매매입니다. 근데, JYP 엔터가 지금 크게, 주가가 큰 어떤 이슈를 이룰 만한 내용이 없어요. 사실 SM이나, 그 다음에,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류에 대한, 중국이나 이쪽 진출, 거기에 대한 한류에 대한 어떤 모멘텀, 이런 것까지 좀 볼 수 있는데, JYP 엔터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밀릴 때도 또 좀 쉽게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자리 때, 지켜주지 못하면 일단은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다시 내려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5,400원대를 지켜주지 못하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5,400원대만 지켜준다면 자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그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5,400원을 리스크 자리 관리 때 그 다음에 목표가는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 수익으로 조금만 전환이 되더라도 일단 빠져나오세요. 왜냐하면 박스권 상단입니다. 장이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이 종목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입니다. 미지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미지수가 있는 영역에다가 돈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주인트 세 번째,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요, 자동차 대여, 그리고 자동차 운송, 자동차 정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 고객입니다. 6개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죠?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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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38만 4천 원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138만 4천 원이요. 예. 비중은요? 비중은 20%. 20%요? 예, 오늘 아침에 한 2만 원 떠걸래. 네. 팔까 하다가. 네. 좀 더 있어보자 싶어갖고 있었더니, 종가에 다 빼버리네요. 그죠? 예. 이게 참 사람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에 대해서 참 간사한 생각들이 있어요. 뭐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예.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다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장 끝나고 보니까 막 빠져요. 그러면, 더 빠질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걱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 네. 어머니 이거 장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요거는 내가 삼성전자 딴 것도 있는데요. 네. 좀 계좌를 하나 더 설정해가지고. 네. 요번에 단기로 하려고 했는데. 네. 요번에 사갖고 한참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2만, 조금만 더 안 가겠나 싶어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종가에 다 빼버리네. 자, 일단은요, 어머니. 예.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저도, 그래도 잘은 못 봐도, 네. 보니까, 145만원은 안 오겠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질을 하다가 보이기는구만. 종가가 그리고 왔다 갔다 긋다 보이 빼버린. 네, 일단은 시장이 조금 밀려야 되니까, 삼성전자를 밀어주면은 지수가 좀 많이 밀려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일단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가지고 가시고요. 예. 아마도 145만원은 기본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적어도 한 15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네. 좀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0만 원은 한참 걸릴 거고. 네. 가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오늘 고점권역이 약 133만 원 부근이었었죠. 142만 8천 원. 예, 예. 그죠? 요 자리대가 조금 저항이에요. 요 자리대가 좀 저항인데 네.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이제 숨고르기가 나오니까 눌림목이라는 게 형성이 되겠죠? 예. 그리고 난 이후엔 다시 움직일 거니까 일단 예. 저는 150만 원까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150만 원까지 가져가라고요? 네. 아시겠죠, 어머니?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이지바이오. 예, 이지바이오. 예. 매수가는 5,250원에 20%야. 5,250원에 20%요. 예, 예.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예, 예. 예. 매도 하락하다 놔뒀 뛰만 자꾸 내려가서 예. 한 10% 더 매수해도 되는가 싶어서. 10%요. 예, 예. 자, 지금 그 시장에서 좀 안 좋은 얘기 나옵니다. 그죠? 예. 그 조류 독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그죠? 네. 그럼 조류 독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 종목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가죠. 그죠? 네. 안 가는데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거. 자, 조류 독감은 한번 나와서 짧게 그치면 다시 반등이 오지만 이 조류 독감이 어디로 확산됐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툭툭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 무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그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자리대가 지금 수익 구간 중이시잖아요. 그죠? 예, 예. 자리대가 이 자리대만 지켜지면 됩니다. 이 자리대. 지금 가격대요. 5,550원 가격대예요. 요 자리만 지켜지면 자, 전에 저항대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저항대를 뚫고 한참 올라갔어요. 그러면 다시 이 부근에서 리바운딩이 나오면 전 고점대 영역인 6,700원대까지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근데 조류 독감의 얘기가 계속 짙어지면 어디까지 다시 내줄 수 있는 거 하면요. 예. 이 선까지 다시 내줄 수 있어요. 4,300원대까지. 4,300원이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줄 수 있는지도 모르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면 이 네. 종가상 5,550원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본다. 이 생각 하셔야 되고. 자, 여기가 지지 안 받으면 바로 빠져나오셔야 되는 구간이 5,350원대 구간입니다. 5,350원이요? 5,350원까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찍지 않는 한은 한번 들고 가보세요. 지금 조류독감의 초창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의심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 네. 초창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들고 와보세요. 들고 와보시고 거기에 그냥 의심으로 그쳐지면 다시 재반등이 나올 거고요. 의심으로 그쳐지지 않아도 여기서 크게 하락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럼 그러니까 그냥 들고 추가 갈까요? 매수는 하지 마시되 들고는 네. 가보세요. 아, 들고는 가고 예. 5,350원 되면은 예, 그래도 좀 할까요? 빠져나오세요. 좀 수익 덜 받다 생각하고 빠져나오셨다가 좋은 종목군으로 교체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 종목에 한참 기다리셨다가 5,000원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워 담으시면 돼요. 체리 피킹 하듯이. 그죠? 거기서 네. 분할로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계속, 예. 상담해 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예. 자, 신한지주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얼마냐면 44,500원입니다. 3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우선 금일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장대 음봉이 좀 나왔었죠. 캔들 폭이 조금 큽니다. 시장이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밀려 내려왔는데요. 우선 48,000원대, 42,000원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금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밀려 내렸습니다. 조금 더 열어두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다리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단 여유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탄력 면에서는 다소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42,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약 한 4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삼천리 자전거인데요. 자, 삼천리 자전거 지금 매수가가요 18,000원에 비중 30%라고 0376님 남겨주셨네요. 이 삼천리 자전거도 대표적인 레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레저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주 5일 근무제가 확산이 되고 시간이 그만큼 본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여유적 시간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천리 자전거가 주가가 굉장히 날을 세우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죠?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조정 구간에서는 뚜렷이 나타나는 게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자, 강하게 상승 이후에 조정 들어오고 횡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횡보 구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제가 계속 강조드렸어요.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박스권으로 움직인다. 그 박스권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박스권 상단이 18,500원이고 자, 박스권 하단 부분이 16,000원대예요. 16,000원 초반대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그랬기 때문에 18,500원 이상에서는 조금 매도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되고 16,000원대 부근 오면은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 돼요. 오늘도 금일 그 16,000원 전일이죠. 16,000원 딱 찍고 나니까 그 초반대를 찍고 나니까 바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가까이 5% 가까이 급등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대 오면 늘 매도 즉 그러니까 16,000원대 부근 오면 매수 접근, 그 다음에 18,500원대가 오면 매도 접근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영진약품이요. 영진약품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1,900원이고요. 네, 15%인데요. 네. 지금 계속 하락했으니까 좀 한 10%좀 물타기 해도 좋은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영진약품 왜 매수하셨어요? 혹시 매수하신 이유 있으세요? 네. 네. 좋다고, 네, 이게 KTNG하고 좀 연관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했거든요. 일단은 잘 보셨어요. 잘 보셨고, 영진약품, KTNG가 영진약품을 인수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아토피 치료제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KTNG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무겁습니다, 이게. 그죠? 네. 지금 보면 차트를 좀 바로 보시게 되면 주가가 약 한 2,000원대 초반권역에서부터 지금 1,600원 정도까지 상당히 좀 매물이 두텁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 아래 보시게 되면 빨간색 선하고 검정색 선이 보이시죠? 예, 예. 검정색 선이 기관들의 보유 수량이고요. 네. 빨간색 선은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거든요. 네네. 근데 매도가 나오지는 않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영진약품이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전 2,000원 넘어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0원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약 2,3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매물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비중이 15%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만약에 매수를 좀 해보시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면, 네. 1,800원 권역부터 분할 매수 한번 해보세요. 아, 예. 네, 1,800원 정도 때부터. 근데 비중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한 10%까지만 추가로 하시고요. 예, 예. 그럼 단가는 조금 낮아지겠죠? 예, 예. 그리고 난 1차적으로는 일단 2,000원 정도 오게 되면 절반을 좀 매도하세요. 추가 매수한 물량은. 네. 그리고 나머지만 한 2,300원 정도까지 한번 봐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네. 예, 저희 문자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4자, 2자, 5자, 요런 그 번호에 4, 2, 5, 요런 번호가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특히 오답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4252님도 그렇고, 2459님, 자, 2자, 4자, 5자 다 들어가 있죠. SK 네트워크스. 땡입니다. 자, 2자, 4자, 5자 많이 들어가신 분들, 오답 심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디에스에. 코디에서요? 네. 매수가는요? 매수가 5,050원. 5,05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코디에스 한 20%? 20%요? 20% 예. 됩니다. 코디에서는요, 네. 한참을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세가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무선 충전보다는 급속 충전에 대한 부분들이 더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주들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락폭을 계속 겪고 있는 중이지만 코디에서는요, 늘 지금 바닥권, 즉 박스권 영역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 영역대에서 지금 쉽게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거래량을 급격하게 줄여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누군가가 매집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였던 거 맞아요. 5,500원대 부근과 그 다음에 4,000원대 초반대 부근의 박스권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 물량을 털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그냥 매수세에 강하게 붙지 않으면서 그냥 실망에 의해서 밀리는 겁니다. 그때도 거래량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는 꽉 쥐고 내놓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시장을 우리가 다 단기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코디에서 실적이 나쁘냐? 아닙니다. 이제 실적이 선회를 했죠. 그죠? 선회를 했고 흑자전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성장성 자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면 자, 향후 급속 충전 시장이에요. 이게 자동차 쪽에서 먼저 시연이 될지 아니면 스마트폰 쪽으로 먼저 시연이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2차 전지 급속 충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성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허만 있고 실이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시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허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렇다면 들고 가시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많이 기다려야 됩니까? 많이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건 많이 안 기다릴 것 같은데 쉽게 또 못 올라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수급상에서 누군가 주체가 돼갖고 강하게 끌어올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하게 끌어올리는 주체가 내일이라도 당장 어떤 흐름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일주일 이내라도 그럴 수 있고 한 달 이내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시세를 제대로 주기 전까지는 들고 가야 되는 종목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손절가는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손절은 크게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게 손절하고 나면 바로 튈 것 같은데. 지금 늘 이 4,300원대 그걸 안 깨고 내려왔죠. 조금 더 보태면 어떨까요? 아, 비중을 더 실는 거요? 네. 비중을 더 실는 거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한 30%까지 비중을 늘리시는 거는 괜찮다고 보여요. 10% 더 보태도 되겠습니까? 예, 한 10% 정도. 지금 이 가격에서?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자, 대안주 5곡에 6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최대 주주는요, 아주 LNF 홀딩스입니다. 아주. 네. 예, 아주라는 그게 있으니까, 아주 렌트카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죠? 자, 시가총액이 3,600억대입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SK 하이닉스에. SK 하이닉스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비중은 20%에 매수가는 33,600원인데요. 33,600원이요? 네. 네. 어느 부분이 드리고 궁금하세요? 근데 이제 매도를 어떻게 하면 싶어서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네. 자,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좀 상담을 해드렸었습니다. 뭐, 예, 4만원에서 한 3만 5천원대 박스권역,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최근에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이 수익이 좀 나야 만족을 할 것인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네. 33,6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거를 네. 잘 견디셨단 말이에요. 네. 거의 뭐 35,000원 부분까지도 밀려 내려왔는데 인내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네네. 그럼 네. 결국에는 이 폭만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일단 한 번 상승을 했었죠. 네. 그리고 조정이 나왔어요. 네. 그럼 이 폭만큼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자리대가 약 한 43,000원 정도가 돼요. 43,000원. 네, 일단 43,000원 정도가 되고 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폭만큼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저점을 찍고 나서 움직였으니까 이 자리대를 보게 되면 이 자리대가 약 41,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셨다라면 오늘이 매도를 한 번쯤은 챙겨줘야 될 구간이에요. 네네. 근데 만약에 조정을 받고서 다시 움직이게 되면 한 네. 43,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예. 일단은 지금 수익이 20% 가까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 비중이 20%시고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다시 4만 원을 회귀하는 그런 4만 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탈을 하게 되면 네. 한 절반 정도만 좀 챙겨놓고 보세요. 아, 절반, 네. 4만 원 이탈하면은요? 그렇죠. 이탈하게 되면 아, 그래, 4만 오늘 팔락하다가, 네. 저 선생님한테 한번 이래 듣고 팔까 싶어서 오늘 안 팔았거든요. 일단은 4만 원 네. 이탈하게 되면 절반 정도는 챙겨주시고 예. 나머지는 한 4만 3천 원까지만 한번 봐보세요. 예. 그러면 쭉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단기간으로? 그냥 쭉 내버려 두면요. 예. 아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아, 예. 네,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어제 인포뱅크를 예. 8,400원에 20%를 매수를 했어요. 예, 예. 수격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예, 7,400원에. 예, 그래가지고 오늘 좀 빠지길래 또 10%를 또 했거든요. 예. 근데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다음 주에 손절매를 바로 해야 되는지, 좀 인포뱅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네?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예, 전자결제. 전자결제도 관련 있지만 최근에 인포뱅크가 오른 이유가 있어요. 예, 그걸 알고 싶어서요. 자세히 최근에 이게 급하게 올라온 이유가요. 네. 현대차가 스마트카를 주력으로 해서 집중하겠다는 그 발표를 했어요. 그죠? 네네. 이 인포뱅크는, 그 인베디드 시스템, 즉 그 스마트카와 관련된 인베디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스마트카 때문에 인포뱅크가 강하게 올라왔는데, 네네. 자, 인포뱅크를 보시게 되면, 네. 자, 인포뱅크 제가 한번 보고 갈게요. 인포뱅크 보시게 되면, 자, 스마트카 때문에 강하게 상한가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 상한가를, 그 다음날도 갭을 띄우고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쭉 밀려 내려왔어요. 그죠? 네. 쭉 밀려 내려왔어요. 이게 왜 내려오는가 하면, 이 회사는 이 자동차용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실적이 뚜렷하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네. 그죠? 실적 자체는 뚜렷하지는 않은데 모멘텀 때문에 단순 올라간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이 회사는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손절선을 명확히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네. 자, 이 부분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매수가는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8,000 네, 8,000원대고. 100원 정도 되죠. 네, 3번 정도.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회사가 하나 있어요. 자동차용 인베디드 시스템. 네. 뭐냐면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MDS 테크인데요. 이건 한번 봐보세요. 차트 보니까 계속 이건 올라가고 있죠. 똑같은 차량용 인베디드 시스템인데 이거는 상한가 없이도 그냥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건 상한가를 한번 강하게 했으면서도 그리고는 다시 꺼지고 있습니다. 오늘조차도 MDS 테크는 올라왔는데 인포뱅크는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실적 차이입니다. 바로.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 모멘텀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강한 종목군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결국은 대장주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 테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자, 이 자리 때만 지켜주면 돼요. 어느 자리 때인가 하면 자, 저는 이게 다시 반등이 온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현대차가 주력으로 가기로 했어요. 네. 주력으로 가기로 했는데, 네. 그걸 갑자기 주력을 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들고 가시면 돼요. 일단은 7,000원대를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세요. 아, 그럼 가능성은 있을까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박스권을 이제 뚫어내고 그 부근은 그 부근 위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차트 보여드릴게요. 여기하고 여기에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이 박스권을 이제는 뚫어냈어요. 그리고 이 상승폭을 다 반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3분의 1선 정도 돌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전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 보면 한 3분의 1선 돌려놓으면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해서 여기 싹 하고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들고 가세요. 네, 아시겠죠? 여쭤볼게요. 그럼 예. 손절매를 하게 되면 얼마 손절매? 그러니까 7,0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아, 예.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8,000원, 8,500원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당첨자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1335번님. 자, 보세요. 4252 중에 5자 하나만 딱 들어갔잖아요. 그죠? AJ 렌터카 요즘 아주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어요. 예!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빰빰. 예, 자, 강연회 오늘 요번 주 있으시잖아요. 예, 말씀 좀. 예,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4월 27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신사동 가로수길입니다. 지오다노 건물 6층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지하철 3호선이죠. 압구정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오시면 지오다노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6층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때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한주 정답은, AJ 렌트카였네요. 아주 렌트카였는데, 여러분들, 자, 아주 렌트카에 대한, 이제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저희가 월요일 날 또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 강연에 많이들 좀 참석해 주시고요. 한 주 내내 참 힘들었습니다. 그 세월호 침몰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도 참 방송에서 조심한다고 많이 하면서도 진행을 했는데, 늘 우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정시까지, 막판 금요일 날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새로운 또 신세계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주 좀 힘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잘 쉬시고 다음 주에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